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은행 입사시험 관련해서 경제금융, 은행 NCS 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2017년에 채용 비리가 많이 터지면서 2018년부터 대부분 은행들이 채용 시 경제금융 관련한 객관식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에도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채용이 시작되는 이제 기업은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은행들이 아마 이제 채용 공고가 날 텐데, 이 은행들의 공통적으로 보면 금융, 경제, 경영, 은행 NCS를 모두 다 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은행이 이런 것들에서 선택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금융, 경제만 위주로 내는 데가 있고, 금융, 경제하고 은행 NCS를 내는 데가 있고, 경영은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자, 그렇긴 한데 매년 어떤 범위를 정확하게 어나운스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보시면 그 입사시험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부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넓게 공부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마련한 여러분들 이제 통합마스터 교재에서 적어도 이 부분의 문제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정해서 그 교재에 넣어놨지만, 제가 그 문제의 해설들을 많이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의 그 문제의 그 내용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해설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 대해서만은 너무 딱 얽매이지는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요.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금융 부분. 어차피 이제 은행권이기 때문에 금융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금융,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도 순입니다. 사실은 요 은행 NCS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입사 후에 실무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만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첫째 시간은 이제 금융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상식인데요. 우리가 상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금융의 깊이 있는 걸 다루는 것보다 금융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상식이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일반 상식이라고 해서 경제나 금융, 경영에 관련되지 않은 일반 사회성인 것들은 일반 상식인데, 일반 상식은 대부분 은행에서 취급하고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융 상식은 어떤 부분을 다뤄드렸냐면 금융 시장에 관한 이해입니다. 이를테면 금융시장 전반적인 개괄, 주식시장에 관한 이해,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이런 것들, 여기 중요도를 표시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그 교재의 위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 분석과 관련해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우리 증권 분석에 쓰는 용어들이죠. 그 다음에 주요 시장 평가 지표, PER이라고 하는 PBR, 이런 용어 정도의 질문을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들은 어떤가? 은행의 주요 업무,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런 걸 썼는데, 이 시험이 이제 은행권이긴 하지만 증권회사에서는 어떤 업무가 있는지, 보험회사는 어떤 업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출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끝으로 네 번째, 꼭 알아야 될 금융상품, 그리고 금융제도, 은행, 증권사, 펀드. 사실 은행, 증권사, 펀드 이렇게 구분했지만 지금 은행에서 증권사 상품인 CMA라든지 ELS라든지 이걸 다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지만 사실은 은행에서 다 판매되고 있는 거죠. 펀드 역시도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금융제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예금자 보호제도죠. 예금자 보호제도, 기타 이제 금융 관련 제도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고객 알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금융의 전반적인 것들을 여기서 다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문제집에 보시다시피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이 범위에서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 푸는 것 자체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문제가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겠죠. 적어도 이 키워드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설에 정확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학습하시면 충분하게 대비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구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업의 자본 조달. 우리가 자본 조달이라고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크게 남의 돈을 빌려오는
부채, 타인 자본이 있을 테고 자기 자본이 있겠죠. 그렇죠? 자, 중에서 직접 금융에 분류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뭡니까?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말과 결국은 간접 금융이라는 말의 구분이죠. 그래서 이 직접 금융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자기가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다만 주식은 어떻습니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주주로서 자기 자본이죠. 그 자기 돈인 겁니다. 채권은 남의 돈을 빌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 자본이죠. 바꿔 말하면 부채다 이런 얘기죠. 타인 자본. 그러면 간접금융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닌 중개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뭐냐? 은행을 통한 차입이죠. 자, 우리 은행의 고유 업무 중에 대표적인 게 대출 업무잖아요. 그리고 은행의 대출 업무라는 건 뭐습니까?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예금을 갖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 중개기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차입을 통한 게 간접금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직접금융에 분류한 것은, 자, 주식을 발행했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주식시장 가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이런 용어를 정리해둬야 됩니다. 주식 발행했다. 직접금융 맞죠? 전환사채, 이거 역시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자, 전환사채가 뭔지, 신주의 인수권사채가 뭔지, 코코펀드가 뭔지, 그 다음 교환사채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채권시장 가서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가와 나는 직접금융에 해당되는 거죠. 다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차입했다. 자금을 차입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 차입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간접금융이 되죠. 그래서 가와 나가 이 직접금융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금이다라고 할 때 보면 운영자금이라는 게 있고요. 시설자금이라고 있어요. 운영자금은 1년 이내에 단기성 자금 등을 차입하는 거고요. 시설자금은 공장, 건물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하는 자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정리가 됐고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해설에 잘 써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